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2년 후인 2015년에는 나라 빚이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3년 뒤인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관련 금융분쟁 조정 접수는 26,531건으로 전년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업종 조정 접수는 줄어든 반면 보험 관련 민원만 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고 우리금융 그룹 민영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올해 안에 민영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검은 돈에 벌금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해야 하는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떠한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죠. 네, 먼저 코스피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5.5포인트가 상승해서 1900선을 좀 단단히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00선이 코스피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은 역시 오늘도 팔고 있군요. 1,600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약 7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개인과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오늘 상당히 큽니다. 1.5%나 빠졌습니다. 8.25포인트가 빠져서 542.85포인트입니다.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맞은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싶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 가장 큰 매도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8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7원이나 빠졌습니다. 1117원까지 밀렸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선흥 연구원과 함께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악화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닝 시즌의 피크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소재와 산업재 부진 지속, 그리고 화학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영인 전문가의 다음 주를 노려라. G20 회의와 추경 예산안 확정 이벤트를 확인하고 엔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그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훈 차장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NHN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25% 이상 실적 성장세 예상된다라는 전제하에 NHN에 대한 분석과 추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양시장이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지금 한 5포인트가량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게 1900선의 지지선 역할에 기대서 우리 증시가 살짝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유선흥 연구원의 의견과 비슷하게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좀 적지 않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수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대응은 예상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그 지분에 대해서 팔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한가에 머물면서 우리 증시 코스닥을 오늘 8포인트 넘게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잘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맞아야 될 텐데요. SPM의 김영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1900선 일시 붕괴 후에 다시 상승 반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사실 저도 좀 불안합니다. 이 1900선 지지력 확인 과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지지될 수 있을까 싶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전문가로서 우리 김영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추세선들이 지나는 선이 1차적으로 1960포인트나 그 이하대로 놓고 보면 한 1870포인트에는 있는데 19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지지선이고 숫자만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만히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PBR 얘기가 나오죠. 시장의 저평가 논리에 있어서 PER 논리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이제 청산을 해도 되는 그 PBR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업황 같은 경우가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업황 속에서 적자 기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PBR 개념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포인트가 그렇게 좋다, 지지를 할 수 있다.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술적 지지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870포인트 선 정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지금 기술적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있다면은 이제 지난 반등을 만들었었던 그런 1920포인트 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선을 만들어 가느냐 이렇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반등을 주는 추세선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추세선 자체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선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침체권에서 주는 반등이기 때문에 또 신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나오는 반등이요. 20일 이격도로 놓고 보면은 97% 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반등이고요. 또 볼린저 밴드 하단이 1883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등세가 어떻게 좋기 때문에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나타나는 것이 기술적 침체권에서 반등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신뢰하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오늘 이후에 더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다음 주 초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수준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술적 지표 말고도 시장의 내용을 봐도 이 업종별 흐름이 좀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업종이 이제 금융 업종이고요. 보통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결국 낙폭 과대 업종들이 좀 강하고요. 약한 종목들을 보면은 운수 창고나 운수 장비 쪽이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주도주 성격의 이런 업종들이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 시장 내부상으로 놓고 봐도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원달러 1140원대에서 반락을 하면서 좀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매수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1140원에서 하락을 하면서 오늘 1120원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지금 전혀 매도 완화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상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의 불안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 선물이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추세를 놓고 보면은 매도 누적 수량이 만기 이후에 지난 만기 이후에 한 3만 계약 정도가 됩니다. 정규 작용해서 2만 5천 계약, 2만 6천 계약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한 4천 계약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놓고 보면 한 3만 계약 정도 매도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런 매도 압력을 지속을 하건 아니면 환매수를 하건 이 변동성 확대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시장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신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1900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1890이나 1910이나 별 의미가 없이 그냥 한 10포인트, 20포인트 차이일 뿐이니까요. 과연 뭐 일시적으로 1900선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의미를 혼자서 애써 부여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그런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과 자동차 업종의 양극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을 내리십니까? 예, 반등하지 못하는 이 대표적인 업종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동차하고 화학 중심의 소재주 섹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 4월의 업종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4월은 사실 한 달 내내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종합지수가 한 5% 정도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한 6에서 7% 정도 빠졌고요. 또 기계나 운수장비,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가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20%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봐도 그렇지 이 업종 대표주인데도 이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뭔가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악재들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들,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라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업종 대표주뿐만이 아니라 이 업황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화학 업종 중심의 소재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업황 부진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단기에 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연초에도 그렇고 구정 때도 그렇고 이 노동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변화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단기 개선 효과로 한정이 됐고 또 그런 단기 개선의 강도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1분기에는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상황을 넘겨버리면은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불안한 상황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중기 전망 자체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좀 더 크게 뭐 내년 이후를 놓고 보아도 이 중동 국가들의 이 저가 공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는 중동 국가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 쪽에서 이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게 한 2015년부터다. 이걸 놓고 본다면은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봐도 악재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단기 시황에 있어서 이 상품 가격의 하락의 경우가 바로 직격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유업종의 경우는 이렇게 좀 원자재가 급등락을 할 경우에는 이 재고 가격 손실까지도 부담이 된다는 점, 그 점까지 악재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까지 놓고 본다면은 지금 상품 가격이 좀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한 화학업종의 경우는 반등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악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 흐름 자체가 좀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 자동차 쪽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내적 요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제외하고 해외 시장의 불안 요소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북미 쪽에서 이 마켓 셰어가 정체가 되고 있고 때로는 이 하락의 등락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불안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럽 시장 쪽에서는 뭐 개선이 되고 있는가 놓고 보면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월 쪽의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3월 쪽 유럽 시장 쪽을 놓고 봤을 때 이쪽 미국 시장은 그나마 이 자동차 이 차 마켓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럽 쪽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차 마켓 쉐어가 조금 늘긴 늘었는데 5.6%에서 6.1%까지 늘긴 늘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판매 대수를 놓고 보면은 많이 감소한 거죠. 10% 정도 감소한 거죠. 결국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져보면 감소한 그런 걸 감안을 해도 마켓 쉐어를 보면 뭐 중간 정도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자동차 쪽도 업황이 화학과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점이 동반돼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 결국 볼 수 있는 게 중국 쪽 시장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쪽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장 쪽에서의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중기 전망을 하기에는 자동차 쪽도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보인 양극화의 모습이 단순히 수급적인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펀더멘털적 배경도 좀 공존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인식하고서 좀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시적으로 뭐 등락을 거듭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아무래도 하향세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하락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는 추세선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놓고 보면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상승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안 좋은 저점을 계속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정상의 좀 변화 요인이 좀 긍정적인 게 있을까 놓고 따져봤을 때는 또 그런 게 찾아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4월 후반부 들어보면서는 미국 쪽 흐름도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조금 더 있으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5월 들어서 5월에 가까이 가면은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그런 정치적인 악재도 이제 불거질 수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 시장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일정상으로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한번 미국 시장 흐름을 놓고 봐도 우리가 이 애플의 주가 흐름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무너지면 삼성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상황도 아닌 것이, 이 안드로이드 쪽에서의 구글의 주가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놓고 보면 애플의 흐름이 좀 안 좋아진다, 이 점을 호재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애플 주가 한번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어디가 지지선인지 이제 모를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만약에 이걸 패턴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스티브 잡스 돌아가신 그 사망한 그런 주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아이폰 출시 당시 주가로 회귀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주가 흐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두고 볼 일이고, 이 애플 관련 IT 주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IT 업종 내 차별화가 이제는 스마트 업종 내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먼 옛날의 피처폰 시대 흐름처럼 이 관련주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사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애플이 저런 모양새를 갖췄을 때 상대편 삼성전자 쪽에서 좀 어떤 제품, 좀 신제품과 흐름을 좀 보일지가 관건이 되는데, 삼성 쪽에서 나오는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부터는 중기적으로 테스트 국면에 진입이 된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전반적인 요인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예전처럼 전반적으로 쉽게 가던 모습, 디커플링을 선도해 나가던 그런 상황을 보기는 힘들고, 사실 이제는 디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같은 유로존 국가들 흐름도 많이 악화가 돼서 연초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 두 국가만이 디커플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선도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글로벌 마켓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향후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포트폴리오 그 비율 그대로 유지합니다. IT하고 화학산업재, 금융 이쪽을 지금 매수 이 기회를 어디서 볼 거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인덱스 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890선 이하에서 1차적인 지지선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1870선 정도 그 사이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수를 좀 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별 이 종목들 한 30%로 비중을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40%에서 좀 줄여놓고 현금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무슨 개별 종목들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부터 실적 시전이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열권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인덱스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저 화학산업재나 금융이나 IT나 저렇게 10%씩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ETF 적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890에서 70포인트 사이에서 ETF 투자로 해서 좀 더 빠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ETF 투자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1950포인트를 상단으로 놓고 보는 선, 결국 전 박스권을 1870에서 1950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이 1950포인트 돌파 이전까지는 좀 하향된 박스권에 좀 대응을 하면서 인덱스 투자는 그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반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답니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대내외 악재 영향일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6거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양도 다시금 만만치 않게 늘어났는데요. 자, 이런 매도세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외국인이 4월 초부터 약 2조 5천억 원 정도 순매도 기록하며 증시 약세 주도하였는데요. 외국인 매도 이유는 일본의 공격적 통화 정책의 영향, 그리고 북한 지정 확정 리스크, 그리고 원화 약세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도세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일본 아베 총리 취임 이후로 공격적 통화 부양으로 일본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상향되었고 또 주가도 상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됐고 일본이랑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겹치는 국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G20에서 일본의 인위적 통화 약세에 대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5월부터 기저효과로 일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제한 요인이 되기에 정책 간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지난 한 달여간 시장 우려 나왔던 북한발 진영학적 리스크는 지난 15일 태영절 이후로 진정되는 모습이고요. 또 5월부터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만큼 식량난 안고 있는 북한으로서 도발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가랑 외국인 매매랑 높은 연관성 가는 원달러 환율로 4월 중순부터 조정 양상 보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이제 소프트 패치 경기가 소프트 패치 과정에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 역시 주춤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이 하락했던 소재와 산업재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엇갈리고 있는 1분기 어닝 시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단기 급락으로 지금 저렴해 보인다고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 월요일 중국 1분기 GDP가 예상치 하회하는 부진 기록하였는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고 또 철광석,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소비 국가인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소재 산업재도 결국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우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예,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주째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1900포인트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월 포워드 기준으로 코스피 PBR을 보면은 1배가 되는 지수 수준이 1890포인트인데 그렇게 보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얼마나 더 하락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요. 다음 주가 어닝 시즌의 피크가 되는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실적 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요,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익 모멘텀이 좀 양호해 보이는 업종인 IT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선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국내에서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이 전반적으로 많다라는 진단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부진이 상당히 좀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주요 IT 기업 실적도 발표됐는데 역시 상위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만 예상 밖으로 하위한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앞으로 IT주에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 IT 업종에 관한 의견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상승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애플이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지금 그 아이패드 미니랑 아이폰 수요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애플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거기에 신제품 출시도 늦어지고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좀 내놓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점 대비해서 애플의 주가가 무려 이제 40%나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시총 1위에서도 지금 물러난 모습입니다. 애플 1분기 실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년 동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삼성에게 주도권을 지금 빼앗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이런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애플의 이러한 좀 성장 정체성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굴지의 이제 IT 회사인 애플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애플향 부품 업체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좀 이러한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삼성향 매출이 많은 이제 이런 부품주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실적 그 모멘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나 인터플렉스 실리콘웍스 등이 애플향 이제 부품 관련주인데요. 이런 종목들 조금 당분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서도 이제 휴대폰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이제 밴더들도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 종목들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라서요. 다음 주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 들이 이제 전부 좀 경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도 이제 해외 증시가 많이 올라올 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악화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 국내 증시가 1900선 밑에 아래까지 하회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한 1880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대형주들의 어닝 쇼크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인들이 좀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1900선 지지 라인을 형성하려는 이런 바닥 지지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도 계속 그러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닥 그동안 올라왔던 이제 상단 부근인 550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향해서 조금 돌파 흐름 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금의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왜 그러나 이제 이유를 보면은 일본 증시가 지금 굉장히 양적 완화로 인해서 증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뭔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영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주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되어야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그 코스피 좀 조정받는 흐름 보여줄 것이고요. 또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탄력받는 이런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관심 섹터로 좀 보실 게 중국 노동절이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행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IT주, 추경 예산의 확정에 따른 이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통신, 일자리 관련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제 격화되고 있는 환율 전쟁,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또 많이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서 더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가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나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엔저 효과가 너무 지속이 된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저 효과는 지속될 수는 있다고는 보이나 여기선 좀 그 엔저 흐름이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세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22일에는 미국 3월 기존 주택 매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23일에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BOJ 금융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2일에는 미국의 3월달 기존 주택 매매 지수, 그리고 23일 신규 주택 매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앞서 발표된 신규 착공 건수 등 그런 지표의 상승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어떨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예상치를 보면은 3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2%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지표를 좀 보면은 3월에 신규 착공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모기지 금리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주택 경기에 대한 이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 건축 허가 건수의 증가세가 이제 가속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런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을 지지해주는 조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주택 수요는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6일에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G20 회의 등에서 아무래도 엔화 약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듯한데, 자, 과연 이 일본의 이 회의에서 좀 그에 반하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 또 나올 수 있을런지 관심도 큽니다. 어떨까요? 이런 일본에서의 그 네.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공격적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보고 있고요. 지금 G20 회의에서 일본의 공격적 엔화 정책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뭐 따가운 뭐 일침을 가한다고 해도 크게 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약적 그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무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년 만약에 60에서 한 70조 원 정도가 장기채를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렇게 한꺼번에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면은 분명히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저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100엔에서 한 110선에서 조금 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엔저 효과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에 대한 갈증이 아주 큰데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까 제가 이제 여행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투어를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여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많이 예약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원, 위안, 환율까지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중국의 입국자가 전월 대비 지금 한 50% 가량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돈을 지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혜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투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사 운항 편수 증가로 인해서도 이런 하나투어의 수혜가 받을 수 있고, 지난해 이제 비즈니스 호텔 사업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의 이런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하나투어 차트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왔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제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매물대 구간을 조금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실적도 지금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는다고 하시면은 그때도 한번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비중은 20% 정도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부근인 6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비중을 보니까 현금 비중이 20%입니다. 그다지 높은 비중은 아니고요. ICD가 40%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동일금속, 네오이즈게임즈 각 10%, KH바텍이 20%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자, 수익을 점검해 보자면요. 현재 16.4% 가장 많이 올라있는 ICD, KH바텍도 12.7%입니다. 40%, 20%의 비중으로 상당히 많이 편입된 두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이고요. 동성화인텍 플러스 3.2%입니다. 동일금속만이 빠져 있는데요. 마이너스 1.1% 아주 미량합니다. 네, 수익률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이어가죠.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는데요. 네. I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그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하고 나서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16,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KH바텍도 제가 IT 관련주로서 여기 매물대 구간을 조금 돌파하게 된다면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세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목표가 2만원 달성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동일금속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소폭 이제 추천가에서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바닥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실적도 견조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동성화이텍입니다. 이 종목은 화인텍이었는데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동성화인텍으로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추천가에서 굉장히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ECB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기 지표 둔화에 따라서 ECB의 통화 정책이 적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향후 좀 추가로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받아들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ECB 관련해서는 그 해외 쪽에서는 좀 금리를 좀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회복을 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이렇게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려는 움직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조금 이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금리 인하, 모든 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좀 보수적인 흐름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안 이제 확정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 흐름을 좀 나타내줘야 외국인들의 자금도 조금 그만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해외 증시에 발맞춰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의견들 한번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것들인지 추천을 받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가 마이너스 2% 손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STI는 플러스 0.7, 인피니트 헬스케어 아직까지는 부합이고요. 한국사이버결제가 2.4% 수익,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다날 6.3%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날을 추천했던 박지훈 차장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3일 연속 왕관을 놓치지 않고 꽉 쥐고 계시는데요. 자, 다날의 수익률이 현재 6.3%나 올라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오늘은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13,650원까지 가던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죠. 아무래도 저번에 셀트리온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급의 움직임들이 좀 거래소 쪽으로 좀 아주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큰 이슈 어떤 수급들의 어떤 이탈은 없는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조정받고 있는 상승 중 악재는 좀 상승 지속의 어떤 논리를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잠깐 에이스를 드렸던 것처럼 14,000, 15,000 라인까지 어떤 돌파는 충분히 한번 시도에 트라이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홀딩을 하자. 자, 지금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다날에 이어서 또 그만큼 올라가 줄 만한 종목 발굴하셨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NHN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현재 지금 29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HN 자체를 어찌 보면 시장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성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기고요. NHN 자체는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라인 가입자에 대한 확대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수익 증가 측면으로 좀 전이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NHN 자체가 이제 단기적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좀 여기지 마시고 일단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손익만 보더라도 6,640억 정도 올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EPS만 따져도 좀 13,796원이죠. 그래서 비싸다라고 판단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에 좀 포인트를 좀 잡자라는 관점이고요.
또 게임 얘기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자체, 온라인 게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좀 웹보드 게임 규제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지금 한 게임 기업가치 하락 리스크도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했을 때는 25% 정도는 다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타켓만 잡으면 3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순절 라인은 한 27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은 다소 매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NHN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지훈 NHN NH투자 이름이 비슷하네요. 우연스럽게도 네, 높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STI를 추천을 하셨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3%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소폭 빠져서 현재 0.7%.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대응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자체가 지금 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I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일단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중국 BOE에 이제 1,300만 달러 장비를 좀 공급을 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단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지금 현재 거의 2%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를 찍고 지금 현재는 거의 고합 수준, 약고합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좀 장대 음봉을 좀 그려주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정은 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추세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좀 온라인 상황에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좀 견조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TA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다가 어제 그제도 거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주봉하고 월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월봉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지난달 장대봉을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치켜 세워주는 그런 월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이 조금만 돌아서 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여전히 이제 단기간에는 3,600원이지만 4,000원 선 이상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TI에 대한 이정복 대표의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닥의 하락폭이 한 10포인트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상황이 살짝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어떤 장 마감을 했는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